안녕하세요. 지루한 사건 이야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드리려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건의 진행을 맡은 톰슨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조지타운이라는 인구 약 9,000명의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강은 블랙리버라고 불리는 강이죠. 2017년 3월에 한 남성이 실종 신고된 지 며칠 만에 이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피해자는 32살의 젊은 아버지였던 리온 해리슨 주니어였습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은 전선으로 꽁꽁 묶인 채 강물에 떠내려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복잡한 애정관계가 빚어낸 단순한 살인처럼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의 증언과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자랑하듯 털어놓은 범행 내용까지 말이죠.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이번 사건에서 경찰 수사는 주로 용의자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문을 번역한 한글 자막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 듣기 하면서 한글 자막 읽다가 잠에 들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잠에 들지 않게 주의하세요. 물론 주무실 시간이라면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복잡한 사건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 인물들의 배경 설명부터 드려야겠네요. 제일 지루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조지타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죠. 블랙리버를 비롯한 여러 강이 합류하는 윈야 베이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부티크 상점들이 늘어선 관광지이기도 하죠.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던 리온 해리슨 주니어. 친구들은 그를 그냥 주니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부턴 주니어라고 할게요. 그는 브리타니 그린이라는 여성과의 사이에 11살 아들과 9살 딸,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주니어를 평화롭고 순한 사람이라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는 헌신적인 아버지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꽤 복잡했습니다. 먼저 그가 결혼했던 2014년부터 시작해보죠. 주니어는 워싱턴 DC 출신의 32세 여성인 타이시 루와 결혼했습니다. 타이시는 아버지인 알렉산더 루 시니어, 그리고 오빠인 알렉산더 루 주니어와 함께 조지타운으로 이사를 왔죠. 결혼식은 조지타운 시내의 폭포 앞에서 열렸고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조지타운의 하이마켓 스트리트 1015번지에 있는 타이시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집과 나중에 시신이 발견될 블랙리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지도를 보면 차를 타고 약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홈비디오를 보면 둘의 신혼생활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What are those? 하지만 결혼 몇 년 만에 둘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쪽 모두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군요.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둘은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는 집을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화해할 건지 완전히 갈라설 건지 주변 사람들도 확신할 수 없는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그중 주니어는 로사리오라는 여자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7년 2월 25일 월요일 저녁, 주니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날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전에 타이시는 워싱턴 DC로 일주일간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주니어는 여자친구인 로사리오와 거의 매일마다 아버지의 집에 들렀죠. 그리고 실종 당일인 25일엔 아버지의 집에서 열린 가족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이 다른 사람들이 주니어를 마지막으로 본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타이시는 조지타운에 있는 제철소에서 경비회사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니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촛불 켜고 같이 목욕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자 주니어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친인 로사리오가 있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내에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하여간 그녀의 집으로 달려간 주니어를 기다리고 있던 건 로맨틱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타이 씨는 곧바로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고 여자친구와 문자로 연락하고 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추후에 있을 타이 씨의 증언인데요. 이때 집안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뒷마당에서 다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누그러들지 않은 그녀는 주니어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인 로사리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시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로사리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It had to been after 10 by now. And it was the wife. And all I said was hello. And she started talking, yeah, they are over here. He all fucked up. Y'all thought y'all was smarter than me. Y'all was gonna outsmart me. Is this the first time you ever talked to this woman? No. Oh, okay. And I hung up the phone. And then she called back maybe like 5 minutes after that, and I didn't answer. I'm assuming that's when she left the first voicemail. Okay. And then a little bit of time went by. I got another call from his phone. I answered because I assumed if he was that intoxicated that he was trying to call me to correct the situation. But it was her again. I hung up the phone. And then that's when I got a text from the phone number and it said, I can't be with you no more. I don't love you. I never will. But the way that the text was sent, I know he didn't write that. He doesn't use commas in between things or whatever. And if you look at the text messages in our phone, he don't use commas. 로사리오는 다음 날과 그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주니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메일로만 연결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이 꺼졌거나 서비스가 끊긴 것처럼 보였죠. 주니어는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2월 25일 이후 약 보름이 흘렀습니다. 조지타운 경찰서에 브리타니 그린이 찾아왔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주니어의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얼마 뒤 형사들과 마주 앉은 브리타니는 주니어가 2주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nobody's heard or seen from Leon since the 25th that night. And since the 25th, which was a Saturday night, you haven't heard, talked to, nothing. He hasn't called his children, nothing. 브리타니는 주니어가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며칠째 전화가 없다고 하였죠.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가끔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연락이 끊긴 적은 없었다고 말이죠. 형사들은 주니어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니가 경찰서를 떠난 지 몇 시간 후 그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타운 카운티 보안관서에 블랙리버에서 떠다니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바로 제 뒤에 있는 강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시신은 주니어의 인종,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모두 일치했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힘들었지만 한 가지는 명백했습니다. 살인이라는 점이었죠. 시신의 손목과 발목이 전기선으로 여러 겹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이 전선이 스피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죠. 하지만 이러한 시신 발견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1급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떠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형사들은 신원 확인을 기다림과 동시에 주니어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니어의 친아버지인 리온 시니어를 만났습니다. He was between the sheets, okay? So he might have been with this girl for a little while and that girl for a little while. But this girl went out of town for a week. What girl was that? The wife went out of town for a week. Tish? Yeah, she went to wherever she Washington or wherever. She was out of town for a week. So he was with the other girl. Do you know her name? The one in the projects. Rosario? Yes. He went with her, and they was to the house every day. They were to your house every Every day for that week.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When this one came back in town, I thought it was over with, but it probably wasn't. So he was probably still conversating with this one and still having conversation. Around the time that
the birthday party, the last time you saw him, did he make any mention of going back to her? Yes, and not mention of going back, but always sneaking going back. Not mention like, Did he say anything to you, like, I'm gonna go back and see my wife? well, pretty much. 이제 형사들은 타이시 루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형사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니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고 말이죠. 그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Never. From the time he left your house up until the day, he has never texted you, called you. You have not been able to get in contact with him. Nothing. I mean, I can show you nothing. Like, absolutely nothing. Like, I tried my best to reach out because my phone is so jacked up. Excuse me. Because I'm used to that with him. Nothing. 형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모든 건 바로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If you've been here long enough, you know Georgetown's a small town, okay? Absolutely. And you know how word travels, right? All right, well, we've been getting phone calls all morning. Okay. Okay, we've been getting calls from DC, we've been getting calls from all over the place. Okay? And everybody's saying that you're the one we need to be looking at. I just don't like the fact that I'm being targeted because I would have never in any shape, form, or fashion hurt that man. I never said that I would hurt him. Nobody could say that, you know, like this baby mother, a couple other people I know have screamed at this guy and told him they want to kill him, they want to get somebody to kill him, but then everybody wants to point at me because I'm the wife and because, oh, I'm the only one who wants to be honest about seeing him last. Okay, well, who said he wanted to kill him? That baby mother is crazy. That girl has sent text messages. She has said so much rude stuff to both of us to the fact that we had to stop communicating with her for a while. And the children suffered. Then I told him, regardless of how ignorant she is, you still have kids. You have to find ways to communicate with her. Just don't talk to her. Do you and him have children together? No.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니어의 마지막 행방은 2월 25일 저녁 하이마켓 스트릿에 있는 루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Who else was at the house that night? Just my dad. Just your dad? He was the only one there? Yeah, my dad and my brother. 그녀의 집에서 나온 주니어는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루 가족의 집에 방문해 타이 씨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루 시니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Mr. Rue? Yes, sir. I'm Investigator Powell. Do you mind if I speak with you and the kids? Yes, sir. Okay, can I come in? Yes, sir. Okay. Mr. Rue, I'm like I said, I'm Investigator Powell. Yes, I work sir. for Georgetown Police Department. We're investigating Leon's disappearance, and we're just trying to talk to family members, anybody we can think of to talk to, try to figure out where he's at, what happened to him, you know, stuff like that. Was your son Alex there too? I think Alex was at, yeah, because he was getting ready to go out. Okay, he was getting ready to go out. Did he say anything about seeing him? Not to me. Okay. 알렉산더 시니어는 그날 밤 자신은 침실에 있었고 밖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니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도 했죠. 그래서 형사들은 이제 용의자로 보고 있던 마지막 인물인 타이 씨의 오빠인 알렉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은 메이안 톰슨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톰슨이군요. 그녀는 주니어의 사촌이자 알렉스의 친구인 사람으로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꽤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But Alex don't like him. Alex and him bump heads all the time. A few weeks back, Alex spent a couple of nights in my house because him and JR got into it, and the sister, she put him out. She defended JR, she put him out, and he was upset about that. He don't know why. Do you know of anybody who would be getting it? Alex, her brother. Her brother? They didn't get along? At all. So you don't know what kind of guy he is? I don't know what kind of thing. What kind of guy have you heard he is? He's overprotecting his sister.
심지어 브리타니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가 주니어를 향해 마체테를 들고 덤벼든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끔찍한 살인은 알렉스가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알렉산더 시니어는 아들인 알렉스와 사위인 주니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Does your son Alex and Leon get along? One time I remember them had a disagreement, but then when we went to Washington, came back, it seemed like they got along real well. Just a recent trip to Washington, or Yeah, so y'all went? Didn't y'all go the week before Leon went missing? yeah, And then after they came back, it seemed like they got along good. yeah, Okay, yeah. Because we left those, I think those two were at the house. okay. They were feeding the dogs and everything, so they got along good. I didn't see a problem with them at Okay. all. Yeah. And do you think that your daughter or your son has anything to do with his disappearance? Not to my knowledge. I Not to hope your not. knowledge? Yeah, I hope Okay. All right. not. That's my Billy. I hope not. And you and Leon got along? Oh yeah, it's like father and son. Okay. 알렉스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매우 빠른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건 사건과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의 말을 번역하기 위해 듣고 있다가 빠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사포구나 싶었습니다. I got a brand new baby in the way. All type of stuff though. We filed my taxes. I was taking an audit last Tuesday. Like I ain't going to bed, sir. I got a whole brand new address over here. I ain't going to Just get things started. Can you just state your name, please? Alexander Russo. 그는 형사들에게 매부의 실종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주니어를 좋은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Tell me what happened, everything that happened that you can remember the last night you saw JR. Last time I seen JR, and actually I didn't actually really see him. I heard him even outside. Him and my sister. Okay. They always argue. They always go back and forth. They married. They always go back and forth. They always argue. Yeah. This and that. And then he leave a couple of days, come back. This and that. And that's what they do. You know what I mean? But I don't stay out there. I never do that. My sister, yeah, but I don't do that. I got my own son going. My first son ever in life though. So you know. Who was cheating, him or her? He was cheating. Whatever. Like how that went. She came back in the house, slammed the door. She went in the room. That was it. Do you think he was cheating with? No. 알렉스는 여동생이 반쯤 별거 중인 남편의 실종에 대해 엄청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she worried about JR? Worried about what? Is she worried about him? Yeah, she worried about him. Oh yeah, she going forward. She can't take it. She ain't been eating nothing. 3-4 days, no eating, no nothing. She's going crazy. How come she never reported him missing? Because they always argue. He always do this. The stuff they do. He always disappears for 1 week or 2 weeks. They always argue. Put it right for it. They go back and forth. Always argue. Yeah, because just looking at her phone, she didn't seem to be replying to me at all. And it's been 4 weeks. She doesn't seem to be worried about him at all. Oh, she's worried. Believe it, she's worried. But she found out he be cheating and all that other stuff. She hurt too at the same time too.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So they mother and all them, the one all this Facebook, all this little crazy dog, all the bullshit. But like I said, they most definitely love each other, 100%. 주니어가 실종 신고된 지 3일 후인 3월 14일 조지타운 경찰은 타이 씨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형사들은 타이 씨와 주니어가 함께 썼던 침실에서 이상하게 놓여있는 러그, 깔개라고 하죠. 그걸 들어올렸습니다. 옷장 앞에 있었는데 위치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러그 아래에는 담요가 있었고 그것도 들어올렸습니다. 카펫의 일부분을 가리고 있던 이것들을 치우자 잘려나간 부분이 보였고 그 아래에선 마른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었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얼룩이 피가 맞다는 뜻이었죠. 이 부분을 조사하는 동안 침대 앞에 부자연스럽게 쌓여있는 상자 더미도 옮겨봤는데요. 그 아래에선 또 다른 잘려진 카펫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서도 핏자국이 발견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침대 시트에도 작은 얼룩들이 있었고 시트를 벗기자 매트리스에는 훨씬 더 큰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침대 머리판 근처, 침실 문 쪽 모서리, 그 아래쪽에도 얼룩이 있었죠. 매트리스 받침대 같은 위치에서도 비슷한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CSI가 집 전체의 화학검사를 실시했더니
무언가가 침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주방까지 옮겨진 것이 핏자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핏자국들은 모두 주니어의 것으로 밝혀졌고 침실에서 살해된 그가 주방까지 옮겨졌다는 것으로 밀어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을 때 타이 씨는 자신의 침실에서 발견된 명백한 살인 현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었죠. In the room, we found 2 pieces of missing carpet Yeah. that had spots on them, and we tested the spots, and they tested positive for blood. And our question to you is, why? Do you have any reason why? Those pieces of carpet was missing before me and my husband was separated. He took them out. So Where there was blood on the mattress too. That soaked all the way through. yeah, from me being my crib, it's my blood. I pretty much, when I was pregnant, I had that bed when I was in DC, and I had an issue. Accident. And then also recently I had an accident as well. That's normal. It didn't make no difference to me. But there's also some stuff in the other bed that looks like splatter that would not have been from a period. You guys can look. Y'all do whatever y'all feel y'all need to We're do. gonna test it. We're getting That's set off to test. absolutely fine to me. I'm not going to sit here and fall into this that you guys are trying to do. You guys just want to pin somebody. And No, we're that's why asking- you're torturing me No. half to death. But We it's have- okay. No. We not in the house. We have to ask questions. We can't. I come to stuff understand. and not I ask questions. understand. I understand. So we're not That's why I'm pinning, trying to we're just- cooperate as much as I can. Yeah. So you said Leon cut the carpet spots out Yeah, like we did this. after y'all moved in. Not even after, like maybe like a year after we've been there, we decided what he was doing, he cut it out because he wanted to take a sample of the carpet, and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find some guy, he had some guy that he was just going to put down new carpet. So that's why he did it, but it's been like that. Like, recently I threw a blanket over top of it, and I bought a new carpet when I was in DC from Ross to put over top of it. Yeah. You can check all that, it's on my credit card records or whatever. It's just a recent. I just recently put a carpet down because I didn't want to keep throwing a blanket over top of it. 타이 씨는 형사들에게 방에 있던 혈흔 중 일부는 여러 부상에서 나온 것이고 매트리스 얼룩은 침대를 받았을 때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침대 세트는 어머니 것이었고 물려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오빠인 알렉스에 대한 질문에는 그가 남편을 미워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남편에게 해를 끼칠 리 없다고 했죠. 게다가 주니어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If I sit here and I say that I do not want to repeat what I've already said to you, that you can tell me that I'm guilty. Because we're not guilty of anything because we don't know if he's hurt. We don't know if anything is wrong with him. God willing, we hope he's okay. That's right. And that's something you should be writing on that paper. You guys need to stop with all this trying to make it seem like something is wrong with him. He might be fine. He might, and I hope he is. I hope he comes in here in a little bit. But you will not do this. You will not tear me apart. You're not going to do this. I'm trying my best to hold myself together. I have children. I cannot fall apart. 강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후 주니어의 가족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 안쪽에 있는 독특한 문신, 어머니를 기리는 문신을 알아본 거였죠. 실종된 주니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형사들은 하이마켓 스트릿의 타이 씨의 집을 2번 더 수색했습니다. 주니어의 손가발을 묶은 전선과 일치하는 스피커 전선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들은 살인이 일어난 시각에 그 집엔 3명의 성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타이 씨와 알렉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말이죠. 게다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이 씨와 보호 본능이 강한 오빠인 알렉스를 가장 유력한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안토안 시몬스라는 남성이었는데 알렉스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니어가 실종되고 5일이 지났을 때 안토안과 알렉스는 친구를 위해 머틀 비치에서 조지타운까지 가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말이 빠른 알렉스는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He just was like, took him for a little ride. Him and my sister fell out,
Talking about he gave my sister a disease, he cheating on my sister, back in child support, and this, that, and the third. So He was telling you all this yeah, while y'all was while I riding. was riding, my cousin in the back, but he don't know what's going on. I got music playing. I keep telling him that, chill out with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You said you know the sister was involved? Yeah, the wife. How do you know that? Because I know she knew about it, Because he said that they knew about it. I mean, that she knew about it. Alex Jr. told you that she knew about it. Yeah, she called him. She called him and he took him for a ride. He wasn't even living there. He was living somewhere else, So when she called him, he had to go over there because y'all don't mess with him like Did that. he say how he did it? No, He didn't say. He just said he took him for a ride. that's what I'm saying. Nah, they took him for a ride. 그가 기억하기로 알렉스는 주니어가 여동생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니어가 여동생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화가 난 자신이 주니어를 차에 태워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Took him for a ride라는 말을 차에 태워갔다고 번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영문 그대로 봤을 때 꽤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사건에 집중하느라 지루해진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이 문장에 숨겨진 뜻에 대해 알아보고 할까요? 이 말은 미국 갱스터 영화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요. 1920에서 30년대 마피아들이 쓰던 은어입니다. 누군가를 차에 태워서 외딴 곳으로 데려간 다음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I planted the stuff in Eddie's shop. Yeah? And the Dicks will be there at 10 o'clock. Uh-huh. But they must not find Eddie. What do you want us to do? I want you guys to make him disappear. Disappear? Don't you understand? What you mean? Take him for a ride. Oh. I took him for a ride. 한글로 의역하자면 내가 걔를 골로 보내버렸어. 어때요? 조금 환기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셨다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이 말로 보자면 알렉스는 안투안에게 자신이 주니어를 살해했다고 자랑한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안투안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지타운 경찰은 루 가족 3명 모두의 휴대폰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빠진 조각들이 많이 채워졌죠. 주니어의 휴대폰은 2월 25일 밤 타이 씨의 집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몇 시간 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타이 씨와 알렉산더의 GPS 데이터는 그들이 진술했던 대로 그날 밤 집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만이었죠. 새벽 1시경 2개의 휴대폰이 근처에 있는 월마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카메라는 루 가족이 당시 렌트한 차량에 찍혔고 한 사람을 가게에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알렉스로 확인되었죠. 가게 안에서 알렉스는 과산화수소 2병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참고로 과산화수소는 핏자국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로 보이는 남성은 화장실을 사용한 후 아들과 함께 차량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새벽 2시경 세 사람의 휴대폰 모두 전원이 꺼졌습니다. 폰이 다시 켜졌을 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래서 새벽 2시 이후 이 무서운 가족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불확실했지만 블랙리버에서 주니어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그곳에서 유기를 한 게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형사들은 이렇게 모든 게 명확해졌고 먼저 알렉산더가 새벽에 월마트를 갔던 부분을 숨긴 것을 놓고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법방해 혐의란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형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되죠. 한국으로 친다면 증거인멸 혐의나 위증 혐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왔을 때 평소에 말이 많고 빠르기도 했던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죠. 하지만 오래 침묵하진 않았습니다. 살인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동료 수감자들에게 정보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떠벌이나 촉새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이 말하는 습성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 중 한 명은 오스틴 카이츠라는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조지타운에 살고 있던 주니어의 숙모와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What information is it that you have? Well, the guy, I know his name is JR, the one that was murdered. JR, yeah. There's a guy here by the name of Alexander Rue. Mm-hmm. He come up to me and said, that's what I'm here for, the murder of her nephew. Mm-hmm. He said, I think he said, murder, conspiracy after the fact, and disposing of a body. Was the charges he told me. Right. Then he said, we dumped the body. I know for a fact that's what he said. He told you personally, We dumped the body. They ain't got nothing on me. We gonna get off. 오스틴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는 여동생과 아버지도 함께 수감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유죄 판결을 받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And then he came back to you later and said, About 20 or 30 minutes later, 20 or 30 minutes later said, we dumped the body. We dumped the body and they ain't got nothing on us. The only reason they knew it was JR was because the tattoo on his arm. Yep. Okay. 2021년 가을, 타이 씨의 가족 3명 모두 살인, 시신훼손, 사법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타이 씨와 알렉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각각 살인죄로 37년형, 사법방해죄로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기들은 동시복역으로 처리되어 가장 긴 형기인 37년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시복역이란 여러 개의 형을 동시에 복역한다는 뜻입니다. 37년과 8년을 합쳐서 45년을 사는 게 아니라 37년과 8년이 동시에 준비 시작 카운트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7년을 복역하는 동안 8년은 지나가 버리니 37년형만 사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61세의 알렉산더는 살인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법방해죄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년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죠. 세 사람 모두 시신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시신을 그곳까지 데려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사건은 끝이 났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타이 씨는 억울함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너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슬픈 음악이라도 좀 깔아서 들어볼까요? When I could see things were going pretty well, a fairy tale, so I cried. But it wasn't long before a harsh reality checked in that I couldn't deny. My marriage was failing due to lack of stability, infidelity, and trust issues that I despised. Some days were okay, but most were not, and shocked by what was being done in the dark on both ends, bottom line. Then the inevitable happened that changed my life as I knew it. I had been accused of some things that I would have never thought of doing.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에 관한 내용만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혹시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쯤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는 분이 계실 듯합니다. 톰슨아, 집에서 그렇게 많은 핏자국이 발견됐는데 총이나 칼 같은 걸로 죽인 거야? 왜 그런 설명이 없어? 너 자꾸 날로 먹을 거야? 나 악플 단다? 사실 이 부분은 부검을 담당한 검시관이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유기되어 퉁퉁 불었고 심하게 부패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비극적인 사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쏙 드는 사건 이야기였을지 궁금하네요.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로또라도 당첨되길 빌게요.